안녕하세요, 바이윤입니다. 제가 다이소에서 물건을 좀 털어왔는데 영상을 바로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두 방해꾼이 있어가지고 계속 못 찍다가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인데 드디어 두 방해꾼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몰래 조용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크게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소곤소곤 얘기하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다이소 문구들 와르르 쏟아볼게요. 사실 몇 개만 사러 갔는데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사고 싶어가지고 타포린팩도 사야 했어요. 그래서 영수증이 이렇게나 길어졌습니다. 총 가격은 24,500원이에요. 25,000원이 안 됐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하나하나 같이 풀어볼게요. 우선 노트류인데요. 요새 좀 핫한 루카랩하고 콜라보한 은갈치 다이어리랑 그다음에 한 달씩 쓸 수 있는 먼슬리 플래너 사봤거든요. 이 두 개 디자인을 먼저 사보고 좀 아쉬워가지고 다른 디자인도 마저 사왔어요. 아직 써보지는 않았는데 이따 같이 열어보고 품절 사태까지 났던 위클리 다이어리도 샀습니다. 열어볼까요? 사실 처음에는 한 달 사용 가능한 이 내용을 못 보고 단지 이런 슬리형이라는 것만 보고 집어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열어봤는데 먼슬리가 이렇게 두 페이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다시 보니까 한 달만 사용 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망했다, 잘못 샀다 그러고 처박아 두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트래블러스 노트를 쓰잖아요. 거기에 한 달치씩 그냥 껴가지고 그렇게 다녀도 괜찮겠는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디자인은 이 두 노트가 취향이긴 한데 사는 김에 아쉬우니까 다른 디자인도 한번 사서 와봤어요. 보면은 제가 뜯어버렸네. 처음에 사가지고 만년필로 써봤는데 이렇게 거미줄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년필은 못 쓰겠구나 하고 아쉬워하던 와중에 새필인 만년필을 또 써보니까 그럭저럭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거미줄 현상이 있긴 한데 가독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어서 굳이 만년필을 쓰겠다고 하면 새필 만년필로 쓰면 어떨까 싶어요. 망했다고 생각해서 낙서를 이렇게 해놓고 뜯어버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쓸만한 거예요. 그래서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먼슬리 페이지 두 페이지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길쭉한 방안 메모지로 돼 있어요. 이거는 뜯어버렸으니까 얘로 장수를 세보니까 29페이지의 방안 노트로 되어 있어요. 이 노트를 어떻게 쓰면 좋을 것이냐 이렇게 띄어서 다니면 되겠죠. 이런 메모 노트를 연결밴드로 끼우고 이렇게 끼워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스케줄은 이 노트에다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원하는 컬렉션의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느라고 집에서만 쓰는 너덜너덜 막 이런 거 붙이는 노트를 끼웠는데 메모용 노트로 구성을 하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트래블러스 노트 연결 밴드가 있거든요. 연결 밴드로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해서 가지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기록을 꾸준히 못하고 작심삼일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한 달 사용한 플래너부터 시작해서 한 달씩 써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기록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매달 다른 테마를 가지고 노트를 적어보는 거죠. 꼭 이거를 스케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컬렉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묶어주면 하나의 동일한 컬렉션이 되는 거고 가지고 다닐 때는 분리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그런 마음에 한번 잘 써보려고 해요. 그 다음 이 노트들은 순전히 호기심으로 구입해봤어요. 저는 이미 2026년도 다이어리를 다 정했기 때문에 필요하진 않았는데
이 위클리 같은 경우는 호버니치 대체제로 입소문이 자자할 만큼 유명한 제품이어서 한번 사와봤고, 이 제품은 제가 인스타나 스레드에서 보기 전에 우연히 들렀는데 딱 보여가지고 신상인가? 하고 무작정 집어와봤던 그런 수첩이에요. 열어볼게요. 내지 구성은 인트로, 월간, 주간, 보는 노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0원이라는 가격이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면 PVC 커버까지 기본으로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호버니치 태초는 커버는 따로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본이라서 쫙 펼쳐져요. 2,000원에 이런 퀄리티가 가능한 거군요. 윅스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내년에 사용할 윅스인데요. 사이즈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윅스는 종이가 굉장히 얇은 토모에 리버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두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키는 윅스가 조금 더 크네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요. 이렇게 딱 붙어있어서 완전히 펼쳐지지가 않아요. 만년형 다이어리라서 직접 날짜를 적어 넣어야 하고요. 원슬리가 지나면 위클리가 있고, 윅스랑 마찬가지로 위클리 페이지와 오른쪽에는 메모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토모에 리버 종이가 훨씬 더 노랗게 보이네요. 저는 이런 노란 종이를 선호하기는 해요. 하얀색 종이는 많이 보면 눈이 아파서. 그런데 윅스랑 비교하기 전에 다이소 노트만 보면 그렇게 새하얀 종이는 아니거든요. 살짝 미색이에요. 그래서 이 노트를 쓸 때 눈이 아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클리가 쭉 이어지다가 꽤나 많은 양의 메모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종이 두께는 호보니치의 한 3배 정도는 되는 느낌인데 아직 용도를 정하지 않고 구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차차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노트가 제일 궁금했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이걸 망설임 없이 가져왔던 이유는 다양한 필기구에 어울리고 신번짐이 적은 고급 종이라고 써있어가지고 만년필 유저한테는 이런 노트가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런 은갈치가 취향이 아니긴 한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윅스용 다이어리는 일반 목조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이는 굉장히 매끈매끈, 보들보들 그런 표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구성을 보면 연간계획 부분이 있고 원슬리가 12월부터 시작하네요. 얘는 만년형이 아니고 날짜형이라서 날짜가 다 적혀있어요. 설명을 보면 가이드 선을 따라 기간을 표시해보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선이 있어서 며칠에 걸쳐서 일정이 있다 하면 형광펜으로 긋거나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주거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영역을 따로 빼놨어요. 이것도 굉장히 일반 다이어리에서 볼 수 없는 구성이라서 신선한 것 같아요. 방안은 세로가 7mm, 가로가 3mm인데 저는 세로가 5mm인 방안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글씨 크기가 그렇게 크질 않아서 글씨가 크신 분들한테 여유롭게 괜찮을 것 같아요. 면슬리가 페이지가 굉장히 심플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2,000원짜리 다이어리라고 비켜지지가 않는데요. 25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6년 12월이면 면슬리가 끝나요. 그 뒤로는 전부 다 방안 메모 페이지예요. 그러면 이 다이어리도 사이즈만 다르고 내지 구성은 똑같겠죠. 연간 인덱스가 다르고 원슬리가 12월부터 12월까지 방안 노트가 쭉 이어지는 구성. 저는 이 노트도 구성이 꽤 좋다고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위클리 활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위클리가 필요 없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원슬리랑 메모 영역이랑 구성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각 없이 사긴 했는데 내지 디자인이랑 구성이랑 종질 그리고 손에 쏙 들어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즈라서 어떻게든 이 노트를 잘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그러면 노트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템들 한번 열어볼게요. 그 다음 가져온 건 점착 메모지랑 메모 패드 종류예요. 제가 이거는 순전히 파일로팩스에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와 봤거든요. 파일로팩스 미니 사이즈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50 숙지를 파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직접 만들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만드는 과정 자체도 재미있긴 하지만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내지를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사이즈에 맞는 메모지가 있다면 적당히 다듬어서 펀칭을 하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이소를 뒤져보니까 이런 메모지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사이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요. 미리 만들어둔 속지 사이즈인데요. 다행히 가로 사이즈가 잘 맞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디자인은 없애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대강 비슷해졌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여기 넣으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굿 아이디어 아닙니까? 한 가지 변수는 만년필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제가 볼 땐 100% 못 쓸 것 같아요. 잠깐만요. 반전인데요, 이거. 만년필 돼요. 마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번지지는 않아요. 대박. 디자인이 이렇게 두 종류거든요. 사이즈 맞춰서 잘라가지고 잘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투두리스트 노트패드가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이것도 과연 사이즈가 맞을까요? 조금 넓이가 넓은데 끼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너무 깔끔하고 괜찮죠, 투두리스트. 저는 이 노트 부분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대충 길이는 맞췄고요.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냥 쓸까? 보류. 데일리로 위클리 점착 메모지 가져왔는데 잘 맞는 사이즈죠. 이렇게 붙여서 쓰면 어떨까 생각했지만 튀어나옵니다. 짠! 튀어나와서 이건 안 될 것 같고 블랙 저널 쓸 때 블랙 저널 노트에다가 붙이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블랙 저널 노트에 버티컬 스탬프를 일일이 찍어줬잖아요. 찍지 않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괜찮지 않나요? 위클리도 마찬가지로 그 주에 큰 목표만 적어서 블랙 저널에 붙여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파일로팩스 A3 사이즈에 붙여서 이렇게 써야겠어요. 그리고 이 점착 메모지 두 개도 블랙 저널 노트에 붙여주려고 가져왔어요. 식사 기록이랑 소비 기록 둘 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 스탬프를 찍지 않아도 간단하게 붙여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다꾸한 것처럼 재밌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페이지를 너무 차지하긴 하지만 다꾸는 가득 채워야 제맛이니까. 그리고 이 스티커 노트를 활용한다면 하루에 한 페이지가 아니라 양쪽 페이지를 다 할애해서 영역을 넓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투두리스트만 살짝 애매해졌고 나머지 아이템들은 다 성공한 것 같아요. 투두리스트는 적당한 방법을 좀 더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스티커 종류인데요. 스티커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다 가져올 수는 없고 지금 당장 써볼 수 있겠다 싶은 걸로만 가져왔어요. 제일 먼저 마음에 들었던 건 미색 종이 수정 스티커인데요. 수정 테이프로 수정을 하고 글씨를 쓰면 번질 때가 많은데 종이라서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종이 재질에 젤펜, 볼펜, 네임펜, 연필 이렇게 써있는데 저는 이게 만년필이 통할까 안 통할까가 가장 중요한 문제여서 만약에 만년필이 안 통한다 그러면 그냥 회사에 갖다 놓고 써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써볼게요. 일단 이렇게 붙여봤고요. 만년필로 한번 위에다 적어볼게요. 자세히 보면 실번짐이 좀 있기는 한데 못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쓴 이 만년필이
흐름이 너무너무 좋은 만년필이거든요. 그래서 잉크를 막 뿜어내는 만년필인데 EF임에도 불구하고 잉크를 이렇게 뿜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잉크를 적당히 뿜어내는 세필들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성공템으로 하겠습니다. 잘 샀어. 그 다음 모양자가 무려 3개나 들어있어요. 가격은 1,000원인 미쳐버린 모양자를 가지고 왔어요. 뒷면에 디자인을 보고서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는데 문구류도 있고 커피도 있고 열쇠도 있고 열쇠는 왜 있지? 이 숟가락 젓가락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쇼핑카도 있어요. 템플릿들도 꽤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모양자 많이 쓰지 않았나요? 이런 거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아무튼 뜯어볼게요. 굉장히 얇은 재질로 돼 있어서 과연 모양을 잘 잡아줄까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테스트로 한번 써볼게요. 어때요? 말풍선이랑 생각풍선도 있고 네모난 모양의 템플릿도 있어서 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세탁기인가요? 여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이런 스티커들이 들어있대요. 하나같이 다 너무 귀엽고 또 제가 고양이를 아주 좋아하는데 미치광이 강아지가 집에 있어가지고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만 예뻐하는 고양이를 데려왔어요. 와, 이쁘다. 라인으로만 돼 있어서 아무데나 붙여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돈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하나하나 다 귀여워요, 진짜. 세상에. 진짜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쵸? 의자에 스탠드 껴두고 책을 읽는 너무 좋다. 이렇게 깨알같이 작은 사이즈도 있어서 다이어리에 붙이기 좋은 것 같아요. 귀엽죠? 이것도 너무 잘 산 템. 이런 라인 스티커로 다양한 그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이소 자주 들락날락 해봐야겠습니다. 신상이 나오는지. 실링왁스 스탬프는 워낙 다들 잘 아시니까 굳이 뜯어서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거를 노트에 붙이기보다는 편지를 써줄 때 붙여주고 싶어서 구입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저 사실 실링왁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요새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다꾸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충동적으로 샀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충동적인 다꾸템들을 마구 주워 담기 시작했는데요. 그 템들을 지금 같이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마테들입니다. 다꾸 하시는 분들 보면 마테를 참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다이소에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의 마테들이 있을 줄 몰랐는데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이런 유니크한 디자인들도 있더라고요. 보통 때 저라면 그냥 이런 체크무늬 마테나 이렇게 블랙 저널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마테만을 샀겠지만 플라워 스티커가 기폭제가 돼가지고 갑자기 나도 다꾸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귀여운 마테들도 담고 그냥 막 담았어요. 그리고 이것들로 한번 저도 다꾸를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요. 다꾸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두 줄로 나오는 더블 라인펜. 이것도 사실 저한테 딱히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사봤어요. 이렇게 2가지 컬러가 들어있고 이렇게 2줄로 나와요. 이것도 블랙 저널 쓰거나 다꾸할 때 활용도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비트비트 거치긴 하지만 흐린 눈으로 보면 예뻐 보이는 형광 테이프라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색상은 이렇게 톤 다운된 핑크 노랑이 있었고 우리가 보통 아는 형광 테이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쨍한 색을 원한 게 아니어서 이거 하나만 사왔습니다. 마일드 라이너를 꽤 좋아하는데 만년필을 사용할 때는 형광펜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만년필로 먼저 쓰고 형광펜을 긋는 거는 말이 안 되고
형광펜을 미리 그어놓고 만년필을 그 위에 쓴다고 해도 번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잉크가 수성이라서 형광펜을 먼저 긋고 쓰더라도 이미 종이에 물이 먹은 상태에서 그 위에 또 잉크를 붓는 격이라 이렇게 번지거든요. 그래서 만년필을 쓸 때는 형광펜을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형광 테이프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어요. 살짝 번지긴 했는데 이거는 만년필이 안 마른 상태에서 제가 이걸 그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만년필을 말린 다음에 그어볼게요. 만년필을 말렸고요. 이번엔 분홍색 라이너로 한번 그어볼게요. 이거 보세요. 드디어 만년필도 형광펜을 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 너무 마음에 든다. 색깔도 너무 예쁘죠? 오히려 마일드 라이너보다 살짝 말린 장미꽃 느낌이 더 나서 색이 정말 예쁘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색이 있는데 색이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제품 보여드리면 겨울을 맞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샀는데 저희 강아지예요. 귀엽죠? 너무 귀엽죠? 겨울에는 이런 새로 된 기링은 닿기만 해도 너무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빼고 이렇게 장식하면 겨울의 파일로펙스가 되는 거죠. 이것도 너무 귀엽대. 검정색 파일로펙스에도 이렇게 끼워주면 귀여워. 귀엽지 않나요? 어때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다이소에서 사온 물건들 같이 한번 봤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아이템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리뷰를 남겨볼게요. 그럼 오늘도 부족하고 정신없는